안녕하세요. 2022년 1회 고졸 검정고시 경향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회 같은 경우는요, 저희 교재와 기출문제, 그리고 예상문제에서 적중률이 100% 정도 측정이 됐습니다. 이 말은 교재 부분과 학원에서 제안하는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꼼꼼히 풀어보시는 게 시험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검정고시 사회 출제 경향 분석에서 난이도는 중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전 시험과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어요. 자, 이전 바로 직전 시험에서 12문제 정도의 개념이 똑같이 2022년도 1회에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2021년 1회, 2회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기출문제의 연관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졸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꼭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졸 사회는 단원별로 문항수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원에만 집중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조금 힘듭니다. 단원별로 1부터 9단원을 전부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1단원, 3단원이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한 단원에 한 문제라도 25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의미나 개념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좀 어렵게 나오면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문제를 푸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단원, 그리고 지금 4단원, 5단원 정도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복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원별 출제도를 한번 볼게요. 자,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단원에서는 지금 거의 2회차 행복에 관한 문제가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한 문제라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연환경과 인간은 기후와 관련된 거죠. 기후가 인간에게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해당하는 단원이에요. 여기서는 꾸준히 4문제 정도 나오고 있어요. 기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자연재해에 관한 문제, 그리고 환경협약에 관한 문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원을 좀 신경을 써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에서는 지금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자, 요 단원 같은 경우는 산업화, 도시화와 관련된 내용, 정보화, 그리고 교통의 발달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각 단원별로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도시화 단계 속에서 어떤 이동이 있는지, 산업화 단계 속에서 어떤 발전을 가져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은 출제율이 높은 편이에요. 3문제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뭐 참정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이 권들에 대한 역사를 먼저 배울 거고요. 우리 헌법에 이 기본권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헌법 조항을 함께 볼 거예요. 그리고 5단원 같은 경우는 시장경제와 금융단원입니다. 경제 부분이라고 해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원 편성이 처음에 자본주의 역사로 시작합니다. 역사의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장 실패에 대한 요소들을 배울 거예요. 독과점 문제라든지 공공재 공급 부족이라든지 외부 효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6단원 사회정의와 불평등에서는 정의가 뭔지를 배울 거예요. 정의라는 개념이 사상적 개념이라 다소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교재에 나온 부분을 탄탄하게 이해해 가시면 돼요. 정의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건 뭐 업적에 따른 분배인지 또는 능력에 따른 분배인지, 세 번째 필요에 따른 분배인지를 물어보거나 정의의 의미를 주고 정의를 골라내는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문화의 다양성 한번 볼게요. 문화가 우리 전 지구적으로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단원이에요.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뭐 이슬람, 건조, 이런 문화권들이 어떻게 생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원이고, 문화가 어떤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알아가는 단원입니다. 자,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 단원들에서 좀 출제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세계화와 평화 부분 볼게요. 자, 점점 교통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교역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세계화가 되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산업을 하고 있는지를 배우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배우는 거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이 공간적 분업을 통해서 사회생활, 경영생활을 하는 과정이 좀 중요하게 배우죠. 자, 평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를 배울 거예요. 그 평화 부분의 개념도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할 듯 싶습니다. 자, 9단원 같은 경우는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원에 대한 얘기예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아껴야 되지 않을까? 지속 가능하게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주제를 다룬 게 지속 가능한 삶이에요. 여기서도 세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어요. 자, 고졸 단원 같은 경우는 어느 한 파트에 중점적으로 공부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단원이 9개고 그 9개가 골고루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치우쳐서 공부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한 단원 한 단원 꼼꼼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출제율을 다시 보시면 전체적으로 퍼센트가 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출문제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제일 높은 게 지금 고졸 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정교육 과정이 되고 처음 시험이 작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이 올해이기 때문에 최근 1년 전 거라도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자, 12개의 단원이 이전 시험과 동일하게 출제가 됐어요. 동일 단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경향 분석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고졸 경향 분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